네. 네. 왜요? 자신감. 아, 자신감 있죠? 자신감 뿜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세우기 위해서는 네. 머리를 잘 감으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네, 머리가 이렇게 풍성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가늘가늘하고 포슬포슬해갖고 이렇게 쫙 가라앉으면 네. 그 자신감이 잘 안 살아요. 아, 그래. 네. 머리가 이렇게 고추서야. 아, 그렇습니까? 아, 이제 멋진 인생입니다, 우리 이주호 기자. 참 이렇게 멋있어요, 사람이. 머리에 뽕 넣고 싶으시면 그래비티 엑스트라 스트롱 샴푸 쓰시면 됩니다. 그래요. 아, 이주호 기자인데 약간 네. 흰머리 조금씩 나네. 흰머리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염색 많이 하는데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염색을 좀 못했더니. 흰머리라도 있는 게 고맙죠. 왜요? 아니, 그러니까 흰머리라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 그죠? 나 없는 게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머리 빠지는 것보다 흰머리. 그럼요. 아, 그죠. 예. 염색하면 되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있어야죠. 그렇게 소중한 머리칼 잘 지키시기 바라겠고요. 네. 우리 그로스일 자산운용 김태용 대표님과 함께 또 우리의 자산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래비티 샴푸 좀 드릴까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머리가 계속 죽고 있습니다. 약간. 자, 우리 김태용 대표님. 대표님, 일단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네. 네. 중국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강대강으로 싸우는 것처럼 숫자만 보면 느껴지는데 네. 이게 어제 그랬던 것도 이렇게 뭔가 중국에서 그러니까 숫자는 강하게 내비치지만 아주 강력하게 하는 것 같진 않고 오히려 우린 대화할 여지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 강대강인 것 같지만 강대강이 아닌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예, 그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가 200km로 달리면서 충돌 누가 먼저 핸들을 꺾냐를 보고 있는 건데 저는 둘 다 같이 꺾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신호를 이제 미국이 먼저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냥 그럴 것 같다라는 게 아니라 정황 이제 수출입 규모랑 네. 수출 품목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관세 전쟁에서 미국이 불리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국이 불리해요? 예, 미국이 불리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그래요. 예, 근데 그 이제 근거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미국이 수출하는 중국에 네. 수출하는 품목들은 첫 번째가 대두입니다. 소이빈. 네. 그 다음에 미국이 수출하는 거.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예. 거예요. 예. 대두. 그리고 대두고 그 다음에 이제 원유, 네. LNG 이런 에너지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상위에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는 아이폰이 들어오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1위긴 한데 PC 공산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류라든지 뭐 가구 또는 이제 애기 그렇겠죠. 이제 장난감, 네. 봉제 뭐 웬만한 공산품들은 다 중국에서 전망이적으로 다 수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보니까 이제 월마트 가 보면은 월마트에서 이제 중국 제품이 비율이 얼마인가 봤더니 약 60%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낫네요. 저한 원래 80%였는데 네. 그것도 많이 떨어진 거라고 그러고요. 멕시코나 이런 쪽으로 이제 다원화해서. 근데 네.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만약에 관세가 이대로 뭐 100%가 매겨진다, 100% 이상이 매겨진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공산품에도 다 매겨지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미국에 이제 그 국민들이 쇼핑을 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비싸지는 걸 보고서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아직 체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뉴스만 보고 자산시장만 먼저 선반영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가서 장을 봤을 때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네.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데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주말에도 사실은 한 뭐 1,200만 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이제 반트럼프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게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은 아니지만은 이대로 그대로 강대강으로 가면.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때 가서는 어쨌든 뭐랄까요, 그 잠재워야 되잖아요. 그런 네. 성난 공정들의 심리.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도 임기 연장을 못했던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중국이 이럴 건 뭐냐라고 봤을 때는 네. 중국은 아까 수입하는 품목들 보시면은 대두나 콘 이런 것들은요. 남미에서 수입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우회할 수가 있고요. 곡창지대는 실제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전 세계 50%의 콘을 수출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회 가능하고 원유 LNG는 그냥 러시아에서 사면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물론 수출하는 품목에서 관세 때문에 수출 품목들의 판매량이 줄겠죠. 줄거나 네. 뭐 영향이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강도는 미국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인 강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경제적인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는 시진핑이 이걸 모를 리가 없고 그러니까 미국이 50%더 올리면 자기도 따라서 그냥 50% 올리는 거예요. 네. 네, 그 버티면 이긴다. 두 번째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다원화된 이제 여론과 이제 의견들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네. 세력들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콘벨트라는 거, 네, 그러니까 그 대두를 수출하는 그런 지역이 콘벨트가 주가 한 12개 정도가 거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네. 오하이오, 뭐 일리노이 등등 해가지고 12개 주가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가 보수거든요. 네. 공화당의 텃밭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계속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압박 또는 뭐 베센트 나오고 뭐 일론 머스크나 이런 쪽에서 이제 다시 주도권 잡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의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는 이유는 다른 국가는 그 대신 유예하잖아요. 90일간. 네. 그러니까 중국도 너무 그러지 말고 좀 유화책을 또는 뭐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먼저 이제 슬그머니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서로 명분을 좀 이렇게 주고 네. 이게 알아서 관세 이제 그만할게 요 정도의 이제 명분을 좀 주면 되는데 지금 양쪽이 그러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거고. 그렇습니다. 예. 예. 아마 피해는 근데 미국이 더 클 거라 미국이 견디기가 더 어려울 거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 그럼 미국이 먼저 그러면 그렇죠. 네. 뭔가 이 대화든 뭔가 명분을 주든 뭐 이런 걸 할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견디기 힘드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 뭐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내리기는 어렵고 뒷선에서 어떤 주고받는 그런 딜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중국도 미국의 어떤 유화적인 뭐 수입을 늘리겠다라든지 품목에 대해서 뭐 이거는 해지하겠다라든지 이런 뉴스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한번 또 폭등하겠군요. 그럴 수 유화적인 있죠. 메시지 예, 나올 때. 뭐 남은 게 중국이니까요. 예. 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있긴 있었죠. 없었나 이거 뭐 역대급이에요? 예, 지금 이제 이런 정치적인 또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네. 그 2008년에 리만 사태 때 그때 금융위기 때 빼고는 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그 코로나 때, 때. 네, 이럴 때 빼고는 뭐 역대급이죠. 사실 빅스로 보면은 그때 수준까지 가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도 여튼 뭐 거의 역대급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하나만 좀 참 체크하고 싶은 거는 네. 이게 뭐 확인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중국이 미국 국채 엄청 내다 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 가격이 10년물이 막 튀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맞아요? 글쎄요, 저도 이제 채권 분석가가 아니고 그래서 네. 이제 저도 듣는 게 단데 뉴스 보고 그런데 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자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금융자산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채권, 회사채 등등에 투자할 수 있는데 네. 그 동안에 지난 한 5년간을 보면은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가 어느 나라보다 높았고 그리고 안전 자산이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미국에 편중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 자체가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미국으로의 자산이 많이 편중이 됐고 그 이유는 높은 일드와 네. 그 다음에 AI를 비롯한 최첨단 산업들이 미국의 기업들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세계 글로벌 자금들이 글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5년 동안 달러 강세는 상당히 진행이 됐고 네. 이런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은 이제 경기 둔화가 오는 건 확실하고 잘못하면은 관세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침체도 상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그렇게 강한 달러를 지금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별로 네. 없는 거죠. 그러면 강달러를 피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많이 보유한 게 국채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채부터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채를 팔고 주식도 팔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반대로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아진 시장은 유럽이잖아요. 유럽이죠. 네, 네.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제가 주장을 많이 했던 거는 독일의 그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다. 그러니까 독일의 변화가 있었던 게 이제 재정 정책을 재정 적자로 확대해서 네. GDP에 대한 재정 적자 비율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걸 깨고 우리가 재정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징으로 완전히 가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독일스럽지 않게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독일 통화가 또는 유로하죠. 유로가 네. 약세로 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가도 올라가고 경기도 진작이 되고 이래서 그 매력도는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편중됐던 자산들을 뭐 유로화라든지 아니면은 일본도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엔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수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럼 그 흐름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으세요? 한 뭐 1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요? 그리고 그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이 저도 이제 불확실하다는 건 뭐냐면 네. 관세가 결정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수학 문제부터 X, Y, Z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X가 결정이 돼야지 답안지가 나오는데 X가 결정돼야지 Y인 기업 감세라든지 소득세 감세라는 이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 거고 네. 일단은 재원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재원 확보의 규모가 지금 관세고 그게 이제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상황들 다 제외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쪽 투자하는 게 실제 이제 투자하시는 대표님이시니까 어떤 쪽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아니면 뭐 회사에서 판단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자산군과 나라 이렇게 네. 각각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저희가 보기에는 주식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크고 불확실성이 커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거는 가격 메리트도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PR이 9배가 다시 깨졌고, 미국도 이제 23.9배 뭐 이 정도까지 S&P 500 기준으로 PR이 갔었다가 지금은 이제 19배대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5년 평균이 20배니까 그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빅테크 비싸다.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미국 주식 많이 올랐는데 나는 소외됐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은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모든 뉴스는 거의 최악의 뉴스와 최악의 불확실성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어쨌든 시간이 해결해 주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인문학적인 시나리오로 서로 양보할 거다. 이게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때 가면은 한 적어도 한 5월 정도 다 가면은 또는 늦어도 6월까지는 관세나 이런 부분들이 다 확정이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나올 수 있는 정책은 감세. 관세를 가지고 미국에 이제 법인들에 대한 감세를 해줄 건데 네. 공약상으로는 6%포인트예요. 그러니까 21%가 이제 법인세인데 그게 15%로 떨어지는 게 공약이거든요. 네. 그것도 꽤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한 5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그 한 3분의 1 가까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기업들이 그 재원을 받아가지고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경기가 나쁘면은 뭐 그냥 주주 환원을 하든지 그렇게 네. 하고 경기가 좋을 것 같으면은 투자나 고용을 더 하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그러니까 상장된 기업들이 그런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 주주 환원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싼 국면에서의 미국 주가는 네.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드 뉴스인데 굿 뉴스가 뒤에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핵심주 또는 네. 지수와 같이 미국의 지수는 2년 안에 회복 안 한 경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러면은 네. 주식도 감히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주식도 좋은 자산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개별주나 네. 굉장히 테마주나 이런 것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냥 차라리 제일 편한 거는 지수도 있고 네. 지수에 관련된 뭐 레버리지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지수를 사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짧게 끊어가는 이런 전략들이 훨씬 안전한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만 보면. 요 정도면 괜찮은 매력 있는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예. 주식 그 밸류에이션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상정하는 거는 예. 경기 침체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뭐 나중에 기회 되면 그 얘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그런 가정하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아까도 X가 결정이 안 돼가지고 네. 모든 게 이게 침체인지 아니면은 그냥 마일드한 경기 둔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침체만 아니라면 지금 가격이면 예. 꽤 괜찮은 가격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침체에 들어갔어요. 모두가 틀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대로 갔을 때 침체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들어간 다음에 한 6개월 뒤에 주식을 산 경우에는 네. 1년 안에 다 수익이 났거든요. 그건 100년 역사가 대공황 때 빼고 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저는 우리나라를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할 줄 알았는데 말씀 안 하셔서 지금 네. 제가 다 얘기는 안 한 건데 네네 한국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네, 바라보고 네. 계세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작년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작년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었지만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반도체를 파는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많았지만은 지금 이제 올해도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크게 오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관세 때문에 가전 제품들 특히 뭐 PC나 스마트폰이 다 비싸지니까 네. 그래서 뭐 많이 팔린다고 생각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최악은 지나간다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모건 스탠리나 이런 거 다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작년에 윈터 이즈 커밍 해가지고 삼성전자 제일 먼저 컷했던 모건 스탠리가 한 달 전에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뭐 내고 다시 목표가도 올리고 이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약간 훈풍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들이 그래도 지지는 해줄 거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달러가 끝나가잖아요. 강달러가 네. 이미 이제 끝난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자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전에는 자금이 밖으로 나오면서 유로화 정도까지 갔지만은 실제 이머징 통화까지는 안 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갑자기 연초부터 뭐 딥시크나 AI 기술이나 로봇이나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을 보여주면서 아 중국이 PR이 10배가 안 된다고 이러면서 중국에 관심을 갖는 자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네. 중국이 올라가야지 한국도 같이 올라가는 성향이 과거에도 항상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국 주식도 작년 보던 상황이 좋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미국이 침체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럼 산업별로도 좀 보시죠.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 산업별로 봤을 때 이게 그 어떤 게 좋아 보이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이유가 빅테크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M7 그러니까 빅테크 M7에 대해서 이것만 성장하는 건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이게 좀 바뀔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좀 있길래 혹시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도 사실 지금까지 반도체 하나로 이제 하다가 방산 조선으로 좀 확대된 거였었잖아요.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산업을 좀 좋게 보시는지요? 한국 산업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주도하는 산업들이 네. 여전히 주도할 가능성은 되게 높아요. 그런데 조금 제거하는 방식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서 산업 중에서 수출해서 피해를 받는 업종 관세 때문에 네. 또는 지금 엔비디아도 주가가 좀 많이 조정하고 있는 것처럼 AI의 인프라 투자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저비용으로 중국에서 AI를 저렇게 만들어내는 걸 보고 비용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 관련한 주식들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잖아요. 이제 네.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인프라 짓는, 구축하는 네. 한국의 산업들이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그것도 많이도 올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고요. 반면에 이제 좋게 생각이 되는 부분들은 일단 관세 영향은 없는데 한국의 경쟁력은 또 갖고 있는 이런 산업들이 되지 않을까 뭐예요? 보이고요. 뭐 다 아시는 방산은 예, 그거는 이제 유럽의 수출이나 뭐 사우디나 유럽이나 터키나 이런 쪽으로 뭐 폴란드나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하고는 영향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그 재정을 확대하는 그러니까 재정의 적자를 메꾸는 방식이 나토로부터 국방비를 절감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유럽의 나토들이 국방비를 올릴 때 그때 한국이 수혜를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 있고 이 사이클은 아직은 크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일부 조선 중에서 뭐 LNG 쪽에 플레이를 잘할 수 있는 LNG 체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엔터테인먼트 같이 올해 이제 공연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BTS도 군대에서 돌아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한류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반환 같은 것들도 좀 점차 풀어지고 있는 이런 네. 분위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출이나 경기에 영향이 비교적 적은 거고요. 뭐 마지막으로 이제 라면 같은 것도 뭐 미국에서 뭐 불닭볶음. 예, 뭐 미국에서 관세 매겨봐야 이거는 뭐 경쟁 품목이 일본의 그 라면밖에 없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워낙 카테고리도 달라요. 훨씬 비싸고 프리미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라면은 좀 싼 카테고리예요? 아 비싼 우리가 예, 비싼 예, 거예요? 우리가 예. 프리미엄이죠. 우리가 프리미엄. 예, 그래서 그러면 괜찮죠. 일본 라면보다 그 불닭볶음면이 한 2배 정도 비쌉니다. 그렇죠. 그럼 괜찮죠. 예, 예, 예. 30불대. 거기서 현지에서 30불. 네. 뭐가 30불이에요? 라면? 아 죄송해요. 3불대. 3불. 예. 30불. 3. 한 봉지에. 예. 예. 근데도 많이들 사 먹는다 이거죠. 그렇죠. 예. 저 그냥 방산 관련된 질문이 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방산이 계속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유럽에서 유럽 재무장 계획을 우리는 이제 재무장을 할 겁니다라고 하면서 유럽산을 사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방산을 왜 지금까지는 폴란드를 기점으로 우리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수많은 방산을 팔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했지만 유럽 재무장으로 유럽 무기를 삽시다라고 하면은 이거 좀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움직임이 충분히 뭐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네.
세미나도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캐파의 문제가 있어요. 유럽에 그 뭐 탱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자주포 같은 걸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오더가 꽉 차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캐파가 모자르고 증설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계속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부분이 있고 뭐 가격 경쟁력 있는 거는 충분히 다들 아시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이제 오더가 흘러 넘쳐 온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하긴 하잖아요. 워낙 등락도 크고 하니까 이럴 땐 좀 잠깐 뺐다가 좀 이렇게 좀 잦아들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변동폭을 즐기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너무 크면 이제 막 너무 멘탈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피폐해진다고요. 잠을 못 자니까. 맞습니다. 차라리 이땐 잠깐 그냥 조금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좀 사실 수익이 그렇게 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잠깐 좀 숨어 있을까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방법이 네. 그 분할 매수밖에 없는데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근데 멘탈이 털리는 거는 이렇게 해서 샀는데 더 빠져도 털리고요. 네. 자기가 주식 하던 분이 여기서 왕창 팔았는데 급반등해도 더 터뜨립니다 멘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식에 계속 남아 있다. 지금 그리고 팔고 빠져 있어도 막 올라가면 멘탈 털리는 건 마찬가지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주식을 하던 분들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갑자기 채권하다가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고 이런 분들한테는 만약에 뭐 조금이라도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은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제일 안정적인 것 같고 사실상 저희 회사도 회사의 이제 보유 자금으로 ETF 같은 것들을 지수 관련한 것들만 해서 이제 분할 매수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물려 있는 상태죠. 그래도 지금 이렇게 리스크가 크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할 매수에 대한 리스크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바닥은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바닥은 친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없다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바닥은 친 것 같으세요? 바닥 국면은 비슷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틀렸어. 경기 침체 분명히 올 거야. 왜냐하면은 많은 IB들도 지금 경기 침체 확률을 막 50%에서 60%로 올리고 있잖아요. JP모건도 60에서 안 내리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 둔화는 분명히 옵니다. 그건 저는 계속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했었는데 그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고용이 좀 안 좋아질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고용과 소비가 안 좋아질 건데 우리가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평소보다 바이든 행정부에는 이민자가 300만 가까이 그러니까 2배가 늘어났어요. 그분들이 신규 고용으로 계속 잡혔고 소비로 잡혔는데 그게 오히려 역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좀 둔화가 될 거는 확실하고 고용 중에서도 실업률은 괜찮을 거예요. 미국 가계로만 조사하니까 그렇지만은 불법 이민자가 포함되는 논판 페이롤은 이제 나빠질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악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박스 안에서 볼러타일한 그런 미국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많이 빠졌을 때 그래도 기회를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렇게 하드 데이터들이 나쁘게 나올 때부터 파월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6월부터는 충분히 그런 대응책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의 폭도 이제 여지가 꽤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경기 침체 그러니까 둔화는 분명히 가는데 큰 폭의 침체, 리만 사태 이런 거는 오기가 힘든 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볼 때 성장률 위주로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대차대조표도 봐야 돼요. 가계 자산이나 자산들이 얼만큼 부를 쌓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월급이 확 깎이거나 실업이 됐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은 큰일이 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넌 통장 잔고에 돈이 많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괜찮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자산, 가계 자산이 85조 달러 10년 전에 그러다가 지금 190조 달러까지 올라와 있어요. 가계 자산이 10년 사이에 2배나 늘어났어요. 그런데 부채가 늘어난 거는 소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계 자산 대비 전체 부채는 한 10% 정도 됩니다. 원래 리만 때 20%였거든요. 그게 디레버리징이 엄청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에는 버블이 없어요.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에 그 헤지 펀드들이 일으켜 놓은 레버리지는 이번에 많이 청산됐잖아요. 그런 데는 버블이 있습니다. 아직. 그렇지만은 가계에는 없고요. 기업들도
지금은 뭐 멀쩡하거든요. 기업들도 자산이 2배 늘어났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부채 비율 5%포인트 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랑 기업이 미국에 320조 달러의 자산이 있어요. 미국의 총 자산을 저희가 연전에 들어가서 다 계산해 봤거든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가계랑 기업이 차지하는 게 80%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나머지는 정부 그다음에 은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이 건전하면은 네. 경기 침체가 크게 안 온다라는 거죠. 둔하는 몸빵을 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핵심이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경기 둔화는 분명히 옵니다만 네. 침체로 가기는 힘들다. 그리고 다른 대응 전략들이 금리 인하와 그다음에 유동성 공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지금 연준의 은행들의 초과 지준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평균 한 10% 정도면은 되는데 과거에 10%였거든요. 네. 은행이 연준에다 맡겨놓는 지준이 그 초과 지준이 지금 13%입니다. 지금 그 은행 위기 터졌을 때 그때 막 더 쌓았었나 보네요. 그 2년 전에. 예, 그때도 그때지만 사실상은 바이든이 돈을 풀었는데 그 은행들이 쓸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2019년 기준으로 8%에서 9% 정도 됐었거든요. 네. 초과 지준이. 근데 네. 지금은 13%니까 그거 활용할 겁니다. 그거를 트럼프는 이제 은행 규제 철폐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안 나가는 사람들한테도 파이코 스코어 이제 신용도 점수를 좀 낮춰서 대출을 해주는 이런 네.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네. 혹시 국장 미장 대략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회사는 이제 국장이 대부분이고요. 아, 그래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원래 기관 자금들을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국장이 큰데 올해는 지금 주가 상황에서는 둘 다 공평하게 기회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열려있다. 알겠습니다. 그로스일 자산운용 김태형 대표님과 함께 현재 지금의 투자에 대한 이야기 네. 조금 더 자세히 여쭤봤고요. 워낙 실전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예. 네. 현재 돈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가장 민감하게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모셔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대표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조만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